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먼저 몇 개 단어만 좀 네. 알고 갈게요. 이거 움직이는 거 맞나요? 네,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직접 해주셔도 돼요.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움직여져요? 가운데 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게 멀어서 안 잡히나? 네. 안 움직이나요? 안 돼요? 뭐가 지금 눌렸는데? 잠시만요. 할게요. 일단 항체란 면역계에 의해 생성되는 단백질로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네. 항원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체는 세포에 존재하면서 외부 인자와 반응하여 세포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조금 더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항암제는 효과는 좋은데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못해서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암세포만 공격하자 해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인데 이게 내성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를 통해서 암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세포인 T셀을 활성화하는 이중항체를 만들면 효능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만들기 시작한 게 면역항암제 이중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쭉 내려주세요. 지금 내려주세요. 움직여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제가 네, 움직여요.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ABL은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이 뭐 담도암, 대장암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경과도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신약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랩바디 B라는 기술을 가져왔어요. 이게 뇌혈관에 뭐 적용되는 기술인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데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미국의 1조 3천억이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자, 응? 예? 우리의 몸은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은 영양소, 노폐물들을 내피세포 틈새로 교환합니다. 근데 이 뇌혈관 장벽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틈새가 없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 되고 있어요. 또 물질 교환, 혈액 공급 등에 관여하는 성상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틀어 BBB라고 합니다. 이게 이중항체 1000개를 집어넣으면 한두 개밖에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ABL은 이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멈춘 것 같은데. 멈췄나요? 아니다. 이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BBB 셔틀이라는 건데 이게 뇌혈관 수용체와 결합하는 특수한 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BBB 셔틀이 뇌혈관 수용체를 찾아가서 결합한 후에 세포 속으로 이동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합니다. ABL은 이 비율이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게 잘 안 되네. 말수가.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 약물인데 이게 ABL 301이라는 약물인데 지났나요? 끝났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20초 남았거든요. 네. 이 영상 끝나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약물인데 네. 이게 발병 원인 물질을 타겟으로 잡고 가서 제거하는 거죠.
실험 결과 타겟 감소 효과는 컸고 부작용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래파디비 기술은 약물만 교체하면 되니까 다른 뇌질환 치료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성이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느껴졌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네, 이게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죠. 네, 인트론 바이오 제가 자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거기서. 네, 있어요. 남샘이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니면 시작 말고 하지. 자료 좀 틀면. 제가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네, 인트론 바이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최근 금요일, 목요일 지금 상승을 보면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 1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었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요 회사는 아셔야 될 게 한 4가지 정도 사업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 드릴 건 이번 상승을 주도했던 INSIS5라는 성분이고, 요게 다들 아시는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입니다. 요게 약용 쪽으로 이 회사가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요 신규 소재를 만들어서 2019년도에 특허를 이미 출원을 했고요. 요게 올해 8월에 국제 화장품 성분하고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요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등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보톡스에 비해서 사용 안정성이 높고 생산효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우선 화장품에 적용을 하기로 했고, 이후에 마이크로니들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요 부분 때문에 이번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23년 1월에 이 회사가 그 화장품 회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헉슬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노드메이슨에 50억을 투자를 이미 했고, 요 50억을 투자하면서 이미 기술 이전을 완료를 해서 산업화 준비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1년 12월에 그 마이크로 니들 전문 기업인 더마제가구도 전략적 제휴나 25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해서 향후 산업화에 대한 준비를 이미 착실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기반이 되면서 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큰 상승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톡스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셔서 아래 적으신 내용을 보면 보톡스의 기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문제는 요게 미생물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근육의 구축이나 마비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다른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연구는 10년 전 기사를 봐도 되게 많은데, 정확히 지금 특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요 회사가 INSIS5가 어떤 구조물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나온 기사로만 보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했다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일단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회사의 주력은 SAR200이라 그래서 SAL200이라 그래서 항생제가 그 화합성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성을 갖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박테리오파지라 그래서 그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데, 요게 엔도리신이라는 성분을 분비해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그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되는 천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합성화합물이 아닌 내성을 피해갈 수 있는 항생제 신약 개발 회사고요. 요 기술이 2019년에 이상 시행 중에 미국의 그 로이반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라이소반트의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22년에 요 라이소반트가 자체 회사 문제 때문에 기술 반환을 해서 지금 다시 그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글로벌 업체들하고 논의 중이고요. 요 그 기술 이전 당시에 라이트 소반트에서 환자 투약을 위해서 진행한 모든 관련 자료를 이미 회사에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대비해서 유리하게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분자진단 분야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20년, 21년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 당시에 주가를 보면 모든 그 코로나 진단 회사들 주가가 좋았듯이 이 회사도 그때 코로나 특수로 그 진단시약 부분에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서 상당히 큰 수익이 그때는 나왔었고 올해 들어서 다시 수익이 완전히 쪼그라든 거는 다른 진단 키트 회사들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그 조류독감이나 돼지독감, 구제역 등에 관한 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서도 매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건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쪽으로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분자 진단 쪽과 요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가 지금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 동물 항생제 분야도 그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대체육 관련 그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mRNA 백신 플랫폼 관련돼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웹부분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역시 네,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함께 시간 배분 또한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역시 네.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 잘해주셨긴 한데 항상 명불허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플럼라인 생명과학 할 때도 그 노령견 케어에 대한 동물, 돼지열병 그 동물들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느껴질 정도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종목에도 동물용 항생제 그리고 뭐 대체육 뭐 이런 것들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인권 이런 보호에 좀 힘써주시는 좋아하는 게 분들 아니라 동물이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네,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기업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ABL 바이오와 인트론 바이오 두 종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질문 이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투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 AB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인트론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투표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질문 또한 시작해 주세요. 그 인트론 바이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인트론 바이오 질문.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박테리아 아까 파지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인트론 바이오가 좀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설에 기반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이렇게 이쪽에 이런 가설에 기반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요 회사는 그 되게 좀 특이한 건 그 박테리오파지랑 엔도리신 분야 그 항생제 개발 분야가 특이한 분야고 요 분야는 사실 경쟁사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요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유효성이나 약물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게 조금 알려져 있고요. 아셔야 될 게 19년에 19년 8월에 아까 말했던 로이반트 자회사 라이소반트랑 그 계약 조건 변경하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정전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총 규모가 1조 2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규모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성화학물 관련된 항생제 말고 요런 대체 항생제 쪽 관심 되게 많은데 규모도 큰 편이고 선급금도 한 $1,000만 규모였기 때문에 아쉽게 이게 그 계약 해지 통보가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자회사 내부 그 파이프라인 문제였지 요 회사 자체 파이프라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지금 업체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다시 아마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투약을 위해서 진행한 자료까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라이센스 아웃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이다. 네, 이런 또 장점을 아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방금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혹시 뭐 ABL 바이오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도 어렵죠. 사실 네. 오늘 아리소님께서 죽겠네요. 네, 정말, 네, 지금 정말 뭐 짜내네요. 혹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했잖아요. 안 했나요?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봐가지고. 아 ABL 바이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ABL 바이오가 재무제표가 끝내줘요. 제가 이거 보고 김 대표님한테 질문도 드렸는데 일단 바이오 기업의 흑자를 네. 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앵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이제 사도 되나요? 아니 얘네 보십시오. 네. 얘 올해 1분기 실적 보십시오, 여러분들. 적자였다가 퐁당퐁당해요.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예. 계약도 뭐 영업이익률이 수익률도 뭐 12건까지 하고 있고 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회사의 단점을 말해주세요. 네 ABL 바이오의 단점. 네. 네. 바이오는 다 리스크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시죠. 흑자가 나고 있다.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이다. 저의 스승님이 그랬어요. 바이오는 흑자가 나서 네. 제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아니, 투자를 근데- 하면 그럼 이제 AB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ABL 바이오 재무를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앵사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퐁당퐁당이란 말이죠. 보세요. 여기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이 다음엔 뭐 흑자인가요? 여기에 맞춰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지. 저 재무제표를 안 봤어요. 제가 제약에 대한 몰라 네. 고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영업이익률이 막 65%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인 그게 줄 바이오 알았어요. 이쪽의 네. 강점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주기가 있는 건지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데 아무튼 재무제표가 너무 좀 인상적이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긴 하죠. 네. 바이오는 좀 예외이긴 한데 아무튼 예, 방금 ABL 바이오가 지금 차트가 그렇고요. 지금 인트론 바이오도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지금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표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상한가를 최근에 기록했던 종목인데 재무 자체는 뭐 양호합니다. 바이오주 치고는 영업이익률도 30%대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긴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긴 했네요. 바이오 특성상 이거를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트를 그 보면 적자 부분은 네네. 예측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20년도, 21년도 그 코로나 진단 키트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재무제표가 네. 좋았던 거고 캐시카우 자연히 보였던 그게 것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네. 다시 원래 바이오 회사답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 이미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었죠?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그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가 네네. 그 화장품과 관련된 사정과 화장품 쪽에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게 상한가 이 원인이었습니다. 내용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된 네. 이슈로 올라갔던 거네요. 네네. 네네. 저기 보니까 단점을 거의 확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톡스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혹시 거의 보톡스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네. 활용이 되면 거의 독보적인 건가요? 아니면 보톡스 기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순위랑 ABL 찍으십시오. ABL이 더 좋습니다. 인트론보다.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세포에서 세포 내외로 네. 신경 정보를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막에 둘러싸인 아이를 밖으로 하나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포에서 네. 네네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를 이제 막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막 안에 신경 정보를 담아서 이동을 시켜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걔가 받아야 되는 쪽에 가서 예. 딱 붙어요. 네. 붙으면 안에 신경 정보를 언제 그 받은 쪽을 안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막 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스르르 두 개가 네네. 같이 융합이 돼야 돼요. 수용체라고 아까 그래서 설명해 그런 주셨는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신경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친구가 고개 들려면 네. 그 받는 쪽에 그 신경 뉴런 말단에는 이제 스네어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그 스네어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그 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좋은 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서 스네어 요 정보를 요 반대쪽 받는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요- 융합을 만들어주는 예, 거예요. 예, 말씀하신 같이 거예요. 녹을 예, 수 있게 스네어 쉽게 단백질. 생각하면.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네어 단백질을 절단하는 역할을 해요. 보톡스가. 보톡스가 네, 그러니까 얘가 와서 그걸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신호를. 융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융합이 네. 안 되니까 신호를 못 주니까 신경 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받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예, 신경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못 받고 수축이 안 되니까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육이 수축되면 쪼그라지나요?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네. 수축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져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 그렇죠. 되겠네. 펴져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요게 경련 질환에도 쓰일 수 있고, 아. 예, 뭐 사각턱이나 이런 데도 쓰이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부 미용 쪽으로도 쓰이는데 이제 문제가 요게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독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죠? 21 그 누구죠? 박봄. 네, 박봄이나 그 아줌마 풍선 아줌마 네, 보면 네, 네, 네. 이게 언제 너무 과도하게 아. 그 독성이 주입이 되면 부작용. 너무 그 마비가 심해져서 네, 네. 부작용이 계속 형성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붓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 독성이 없는 다른 저분자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네어 단백질이 좀 덜 작용하거나 작용을 방해하는 걸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건 요 회사에서 만든 신규 소재라는 게 네.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뉴스를 안만 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좀 해소할 수 그렇죠. 있는. 근데 네. 여튼 그걸 화장품 재료로 등록을 했다라는 건 네. 되게 평범하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재료를 썼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독성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았으면 등재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요, 분명히.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기는 하죠. 이게 일반 주사 방식이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에 이게 그쵸, 투여하는 지금은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에 이미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바이오 회사인데 저는 네. 투자 전략을 되게 잘 가졌다라고 생각한 게 요 기술, 요 소재를 만들어내서 특허를 받아내고 지들 돈 없으니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고 화장품 회사랑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대주주가 네네. 되고 아. 그 회사의 기술 이전을 이미 해줘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회사에도 네. 지분 투자를 하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화장품을 먼저 만들어내고 이후에 마이크로 니들의 요걸 이제 첨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사업성을 갖고 네네. 있는. 네. 보톡스가 그냥 우리 미용으로 많이 맞는 이런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옷장사의 보물지도 바이오 편, 특별편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날 좀 바이오. 여러분들. 네. 보톡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ABL 바이오와 인트론 바이오. 지금 말씀하신 보톡스 관련된 내용은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종목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어떻게 결산이 좀 됐나요? 네, 지금 종료하실 건가요? 네네. 예, 종료하실 거면 ABL 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ABL 바이오가 1라운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